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낮 경기가 이제 15경기 중에 14경기나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한 달간의 이런 그 낮 경기 지표 같은 것들을 새로 이렇게 OPS랑 방어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전부 후반기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후반기 한 달 동안 낮 경기 때, 예를 들면 이제 어슬렉스 같은 경우는 평소 OPS에 비해서 전체 3등이지만은 낮 경기 때는 14등으로 많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30개 팀들 정리를 하고 방어율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샌디에이고 전체 방어율 1등이지만 낮 경기 때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밤 경기는 살짝 빠지더라도 낮 경기 때 굉장히 방어율이 좋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팀이 낮 경기 때 강하고 어떤 팀이 뭐 낮 경기 때 안 좋냐, 이렇게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밑에다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낮 경기 때 방어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OPS도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경기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여기다 샌디에이고 갖다 놓는 거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낮 경기 때 OPS는 오르는데 방어율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겹치니까 방어율은 떨어지고 OPS는 올라가면, 이러면은 점수를 많이 좀 이제 허용하고 낸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오바에 용이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낮 경기 때 지난 한 달간의 결과를 도출을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지난달 전반기까지 같이 이어지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 뭐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낮 경기 지표와 함께 여러 가지 또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미첼 파커랑 놀라가 붙는데요. 일단 놀라가 거의 뭐 한 3달 만에 복귀하는 경기예요. 그동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한번 이제 발목 부상 원래 당했었다가 갑자기 투구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대. 그래서 많이 쉬다가 왔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에는 2.19 정도로 괜찮았고, 특히나 가장 최근 등판 때 볼넷 하나도 안 주고 삼진을 11개나 잡는 그런 경기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이제 놀라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올 시즌에 49.2이닝 동안 피홈런이 11개예요. 놀라는 원래 제구력이 상당히 훌륭하고, 대신에 뭐 피홈런 같은 것들은 좀 내주는 방울 3점대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선발인데, 올해는 페이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복귀 등판이고, 복귀하기 전에 담금질 자체는 잘 된 편이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조금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미첼 파커는 그냥 만만한 선발이라고 봐야죠. 그나마 홈 경기를 조금 잘한다. 그리고 낮 경기에도 강한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파커는 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했을 때도 가장 최근에는 홈에서 6.1이닝 무실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3이닝 만에 뭐 9실점 하고 이런 경기도 있는지라 딱히 뭐 어떠한 지표가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린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파커도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는데 상대 전상으로는 이제 43번의 타석에서 368 정도로 좀 많이 당했던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 에런 놀라도 같은 지구니까 워싱턴을 많이 만났고 방어율이 좋은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내셔널스 파크 원정을 갔을 경우에는 10경기 동안 5.76에다가 피홈런 11방으로 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는 낮 경기 지표상으로는 OPS는 살짝 하락하는데 이제 방어율 상으로는 특히 낮 경기 때 약하다, 이런 것들도 겹치는 팀인지라 필라델피아는 딱히 이제 낮 경기 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도 좀 관찰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전 사실 이제 요즘 놀라처럼 복귀한 선발, 뭐 신인 선발 이런 애들 배팅하는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참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뭐 필라델피아가 더 강팀이니까 필라델피아 승만 얌전하게 보고, 뭐 언더 쪽으로 두 팀 다 최근에는 뭐 언더 기세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선발로 봤을 때는 언더도 불투명해가지고 이 경기는 어지간하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게럿 크로시랑 정크가 붙고요. 뭐 게럿 크로시는 이제 낮 경기가 밤 경기보다는 살짝 좋은 면이 있고, 올 시즌 전적도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 아쉬운 면모가 돋보이고 있어요. 지지난번 경기 때 사실 뭐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굉장히 잘했지만 경기 내용상으로는 수비 도움을 많이 받았다든지 타구의 이런 좀 질이 약간 좀 위태위태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난번 경기 이제 그 크로시에도 살짝 이런 좀 구속 하락이 있었습니다. 커터를 굉장히 많이 던지는 편이고, 커터가 또 이제 RPM 같은 것들도 대단한데, 지난번에는 커터가 한 1마일가량 안 나왔었고 휴스턴한테 조금 많이 쳐맞았었잖아요. 그래갖고 4이닝밖에 못 붙였는데, 일단은 크로시의 좋은 활약에도 한번 제동이 걸렸던 지난번 경기라는 거. 이제 그리고 상대는 마이애미 젠슨 정크인데요. 그냥 뭐 오락가락합니다. 요즘에는 뭐 길면은 이제 막 6이닝까지 버틸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 한 5이닝 정도고 3실점 정도는 깔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기대치보다는 잘해주고 있는 편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뭐 고점이 그렇게까지 밝혀진 바는 없어가지고 이 친구도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그냥 보이는 거는 보스턴이 한참 기세가 좋았다가 살짝 내려온 거. 반대로 마이애미는 최근에 이제 8경기 동안 1승 7패로 전적조차 안 좋기도 하고 요즘에 좀 안 좋아졌거든요. 대신에 이제 보스턴은 낮 경기 지표가 최근에 11승 2패, 홈에서는 6연승을 달리고 있다든지, 그리고 낮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자, 보스턴은 이제 원래부터 OPS는 꽤나 이제 쓸만한데 낮 경기 때는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방어상으로도 후반기에 방어 2등인데 낮 경기 때는 더욱더 좋더라. 이런 것들까지 겹치는지라 보스턴은 낮 경기 때 상당히 잘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로시조차 낮 경기 때 큰 그런 마이너스는 없어가지고 저는 뭐 그냥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볼게요. 다만 크로시가 슬슬 이제 단물이 조금 빠지는 점,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토 대 텍사스입니다. 베리오스랑 이볼디. 이 정도면은 양 팀에서는 훌륭한 선발들이 나오는 셈인데, 사실 이제 베리오스도 방어율이 거의 뭐 4점대까지 갈 뻔하다가 요즘에 살짝 이제 무마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 경기 이제 시카고 컵스 상대로 5.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급한 불을 끈 셈이에요. 어쨌든 예, 올해는 사실 좀 페이스가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는 않기는 해. 벌써 피홈런 20방 맞고 있고 늘 이제 이닝 잘 먹어주고 뭐 그런 선발이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좀 확연한 이런 에이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정도 얘기는 해야 되고요. 자, 이볼디는 올 시즌에 그냥 텍사스의 단연코 에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상이 좀 길었던지라 약간 안 좋은 면모가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애리조나한테 5이닝 동안 피홈런 3방에다가 그런 경기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좀 사이언이랑 멀어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내세울 게 방어율이었었는데 방어율에 조금 흠집이 났고 여전히 이제 좀 규정 이닝에 이제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볼디의 사이언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그 2루타를 내주고 홈런 쳐맞은 다음에 몸에 맞는 볼, 홈런, 뭐 몸에 맞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좀 고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볼디는 토론토한테도 10경기 동안 46이닝에 6.65, 피홈런 11방으로 특히 좀 토론토한테 많이 안 좋은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평소 OPS에 비해서 우아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조금 친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뭐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 대신에 토론토는 홈발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미러키랑 같이 지금 이제 홈 경기는 전체 승률 1등이기도 한데, 그냥 이거는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텍사스가 9경기 동안 1승 8패로 분위기를 못 차리고 있거든요. 원래 텍사스가 이제 후반기 때 초반에 연승을 통해가지고 와일드카드를 바라볼만 했었는데 최근 9경기 1승 8패, 이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반대로 토론토는 이제 6경기 5승 1패 정도로 본인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기도 하고, 여기다가 뭐 보너스 상으로는 이볼디는 그 토론토 애들한테 거의 뭐 120타석가량 만났는데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피장타율도 높고 지난번 경기 때 잘 나가다가 한번 자빠진 거, 그런 것들이 겹쳐 보이는지라 전 좀 이볼디가 좀 높게 평가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약간 좀 불안한 면모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양팀의 분위기라든지 그냥 토론토가 저는 뭐 역배를 받았으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이볼디라서 좀 만만치가 않은데 여러가지 지표들은 이볼디가 토론토한테는 많이 약하긴 하네. 만약에 이볼디가 조금 한다, 그럼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살짝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앤드류 에버시랑 퀸타나가 붙어요. 자, 일단 지금 미러키는 14연승째고 정말 미친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경기도 정말 좀 질 뻔했는데 9회 때 동점을 만들더니 연장 가가지고 3점 뽑고 2실점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겨주는 진짜 대단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막 이제 3회까지 1대8로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핸승까지 해준다든지 미러키의 행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봤을 때 이 신시내티와의 시리즈에서는 미러키가 되게 좀 위태위태했다, 그런 것들은 확연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러키는 또 낮 경기 때 딱히 뭐 투타상으로 뭐 확실히 오른다 만다 뭐 그런 건 없긴 하지만은 12승 2패로 굉장히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얘네는 또 이제 좌한 선발 상대로 상당히 강하거든요. 좌한한테 리그 전체 OPS 1등인데 원정인 경우에는 더 좋아진다.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최근 5경기 동안 4승 1패, 평균 8.00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퀸타나 역시 신시내티한테도, 얘가 이제 컵스라든지 세인트루이스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되게 오래 있어서 이 10경기가 전부 다 좀 최근이거든요. 그런데도 전성기에서 조금 빗나간 시점인데도 성적이 상당히 좋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패크도 2.72로 좋았었고 이래갖고 퀸타나는 신시내티한테는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앤드류 에버스는 그래도 신시내티의 에이스예요. 지난번 경기도 사실 잘하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전에서 이제 공을 좀 많이 안 던져가지고 8회까지 욕심을 내다가 그날 이제 8회에만 실점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7.2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앤드류에서는 제가 매번 이 방어율 대비 FIP가 9이라든지 약간은 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선발이다. 그래도 이거는 미러키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미러키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신시내티가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팀 중에 유일하게 3게임 이상의 시리즈, 3경기나 뭐 4경기씩 시리즈를 하니까 그거를 한 번도 수입을 안 당한 팀이거든요. 지금 신시가 2패에 몰려있고 팀에서는 에이스가 나오는 거다. 신시내티의 저항이 굉장히 거셀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미러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언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러키가 연장 가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뒤집거나 해가지고 좀 점수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저는 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두 팀 다 불펜을 굉장히 많이 썼고 특히나 미러키 같은 경우 연투도 많이 걸려있다.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불펜이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양팀의 불펜 상황은 이렇거든요. 신시내티도 많이 썼지만 얘네는 그나마 연투는 좀 적은 편인데 반대로 미러키는 연투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오늘까지 던지면 3연투인 선발이 3연투인 불펜이 5명이나 돼요. 이런 부분은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미러키의 불안 요소다. 그렇게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클리블랜드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로건 알렌이랑 이제 패디가 붙어요. 자, 일단 애틀랜타는 좌한 선발을 상대로 했을 때 원정 경기에서 OPS가 상당히 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분석을 했을 때 그날 2점밖에 못 냈거든요. 그 전에 얘네들이 좌한 선발 상대로 원정일 때 점수를 굉장히 잘 낸다. 빵점 냈던 거는 이거는 켄자와의 불펜데이에서 한 명의 선발을 상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랬었는데 지난번 경기에 2점밖에 못 냈거든요. 이런 좋은 OPS 상승세에도 한번 좀 흠집이 있었다는 거기도 하고 애틀랜타는 또 낮 경기 지표가 안 좋아요. 1승 10패를 하다가 최근에 3연승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그 가운데 언더세도 상당히 심합니다. 애틀랜타는 이제 낮 경기인 경우에는 애틀랜타 OPS가 꽤나 상위권에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근데 낮 경기 때는 꼴찌예요. 그리고 방어율상으로도 지금 전반적인 방어율이 안 좋지만은 낮 경기 때 방어율이 그래도 12등 정도로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틀랜타는 낮 경기일 때 OPS는 많이 빠지고 그래도 좀 이제 마운드는 괜찮아진다는 소린데 근데 이거를 낮 경기 때 마운드가 좋아진다는 게 근데 선발이 패디라면은 패디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보이죠. 10경기 동안 8.58이다. 그나마 최근에 조금 좋아지곤 있긴 하지만 10경기 동안 피홈런 10방 볼넷을 뭐 이닝 대비 뭐 거의 절반 이상 줬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패디는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애틀랜타가 낮 경기 때 마운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패디한테도 해당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물론 지금 애틀랜타는 뭐 해리스가 후반기 때 굉장히 잘 치고 있다든지 아쿠냐를 그냥 빈자리를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저는 그냥 클리블랜드를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로건 알렌도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시점인 것 같기는 해. 애틀랜타가 8경기 동안 뭐 7승 1패로 선발진이 완전 고장하는데 뭐 상승세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패디 경기는 굳이 애틀랜타를 보고 싶진 않네요. 클블승이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휴스턴 대 볼티모어입니다. 이제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랑 크레머인데 자, 하비에르가 지난번 경기가 이제 복귀 등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복귀전에서 85구로 5이닝이나 먹어주기도 하고 그 이제 구속이 93.5마일로 전성기 시절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때만큼 뭐 삼진을 많이 잡는다거나 이런 위압감 있는 그런 구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경기에 무려 크로시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판안을 내비쳐 보였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즘에 휴스턴은 빠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한창 잘 치다가 요즘에 조금 못 치고 있는데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평소보다 OPS가 많이 빠지고 최근에 7경기 동안 2.28점을 내는데 그쳤다. 승리도 많이 없고요. 반대로 볼티모어도 OPS 대비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OPS가 많이 빠지는데 얘네들도 1승 7패에다가 2.37점으로 많이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팀 다 모두 컨디션 OPS 상으로는 평소보다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건데 선발상으로는 크레머도 지난번 경기 때 8이닝 실점을 했습니다. 크레머는 보통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어요. 홈에서는 좋고 원정에서는 안 좋다. 근데 지난번 이제 시애틀 8이닝 실점은 홈 경기였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크레머는 휴스턴 상대로는 좋은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4경기, 이게 전부 다 이제 22년 이후니까 최근인데, 그 중에는 이제 완봉승을 한 적도 한 번 있었고, 4경기 동안 1.82로 굉장히 강력한 면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머는 일단은 휴스턴 애들한테는 좀 강한 편이다. 두 팀 다 어제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경기 양 팀에 빠따 생각하면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해. 이거는 그리고 휴스턴은 하비에르가 지금 좀 긴 이닝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크레머는 잘 풀리면 한 7이닝 8이닝까지 밟는데 하비에르는 그런 면모는 많이 없어. 재구적인 문제도 있는 편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요. 많이 좀 뭔가 좀 아다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네. 자, 다음으로는 미네소타 대 디트입니다. 미네소타는 이제 아담스, 디트로이트는 패덱인데요. 자, 패덱은 올 시즌에 미네소타에 오랫동안 있었었죠. 그러다가 디트로이트로 넘어가가지고 지난번 경기 때는 디트로이트 홈 경기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얻어맞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전 경기는 나름대로 잘했다고는 하는데 보통 이제 아담스랑 피어슨 올이 지난번 경기 때 같이 나와가지고 둘 다 한 3이닝 정도 먹고 개털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담스가 나오는 거는 좀 미네소타의 마운드가 만만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패덱이 미네소타한테 졌던 경기는 그날 제비 매튜스가 꽤나 선방을 했던 경기예요. 신인 투수 치고는 잘했었다. 그런 경기였는데 오늘은 사실 좀 만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방어로나 뭘로 보나.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평소보다 OPS가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또 까놓고 보니까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뭐 심심치 않게 많이 이기긴 했더라고요. OPS보다는 점수도 꽤나 뽑은 편이고 승률도 좋더라. 아무래도 상대 선발이 만만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도 지금 최근에 7경기 동안 6승 1패로 다소간의 회복세에 좀 타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는 애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요즘에는 빠따적으로도 굉장히 결이 없고 1승 5패 뭐 이런 시점이어서 저는 물론 패덱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지난번 미네소타를 만났을 때 정말 공이 가벼워 보였던 뭐 장타도 많이 맞고 그런 경기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조건상으로는 디트가 배당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오바도 그렇고. 자, 다음으로는 켄자 대 화싹입니다. 이제 버거트랑 마틴이라는 선수가 붙어요. 자, 일단 버거트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올 시즌에서 샌디에이고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방울이 생각보다 괜찮죠.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더라도 올 시즌에 여러가지 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팬그래프에 칼럼으로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쭉 훑어봤는데 뭐 대충 무슨 내용이냐 막 여러가지 그래프도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보니까 뭐 포심이랑 이제 슬라이더의 구속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상대 이제 타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든지 그리고 올 시즌에 스위퍼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무브먼트의 효과를 이끌어낸다. 뭐 포심도 수직 무브먼트, 수평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다. 그래갖고 좀 까다로운 선발이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아직 뭐 갈 길은 바쁘다 뭐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얼추 버거트란 선수는 이제 좀 이름값에 비해서는 꽤나 주목할 만한 선수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켄자가 선발이 좀 모자랐었는데 샌디에고에서 잘 물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 마틴 뭐 킥체인지업을 많이 쓰고 저는 화싹 내부적으로는 좀 괜찮은 선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그런 건 있긴 한데 이제 그래도 버거트보다는 보여준 게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선발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는 켄자가 매번 와일드카드 레이스상으로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상으로는 얘네 두 팀이 총 이제 전적이 7대인데 켄자가 홈 경기를 6번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겼거든요. 화싹을 3화N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화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일단은 화싹이 후반기에는 12승 14패로 전반기에 쳐박았던 거와는 달리 조금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켄자도 낮 경기 때 언더세가 많이 심해진다. OPS가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후반기에는. 근데 낮 경기 때는 많이 빠진다. 그리고 방어상으로도 4.2 정도 그냥 중위권인데 낮 경기는 전체 3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켄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낮 경기 때 언더가 많이 뜨는 팀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도 있는지라서 켄자가 버거트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빠따가 안 터지면 어쩌냐 이런 생각도 있고 화싹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마틴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좀 뭔가 마음을 쉽게 놓기는 어려운 것 같고 배당도 좀 난 켄자가 별로 같아요. 그래도 저는 뭐 언더라든지 켄자의 뭐 언더세 심한 거 활용해보고 저는 마틴도 괜찮은 선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다가 좀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켄자가 앞서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선발 투수 차이도 크게 안 날 것 같고 글쎄 빠따적으로는 화싹이 생각보다 좀 비비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 분위기는 화싹이 많이 이기고 있지는 못하다. 화싹이 지금 이제 그 12경기 동안 2승 10패거든요. 뭐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켄자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양키스입니다. 미콜라스랑 워렌이 붙네요. 자, 저는 몇 번 이제 미콜라스를 두고 이 친구의 최근 구속 상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얘가 7경기 전에 그때 한번 한 경기에서 피홈런을 6개나 맞는 그런 경기를 치른 다음에 여러가지 투구 메커니즘을 변경을 해가지고 구속이 원래 올 시즌 평균 한 92마일 정도였는데 높게는 한 95마일까지 나오고 요즘에 94마일 정도는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평소보다 구속이 한 1.3마일가량 오른 94마일을 찍었다. 이게 올 시즌에 거의 한 91, 2마일이었었는데 요즘에 구속이 많이 올라가고 시즌 평속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94마일도 올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한 2마일가량 오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최근에 이제 구속이 올랐던 6경기 동안 4.15 정도로 괜찮았다. 피홈런이 뭐 6개로 그냥 뭐 그저 그러 보이는데 왜냐면 그전 7경기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 미콜라스는 나름대로 괜찮다. 지난번 경기도 미콜라스가 그때 이제 좀 이닝을 더 먹을 수가 있었어요. 6.2이닝 동안 2실점이었는데 7회 들어가가지고 조금 쳐맞았습니다. 그래갖고 내려갔거든요. 이날도 좀 거의 뭐 투구 내용상으로 완투 페이스였는데 7회 때 쳐맞는 바람에 내려간 거고 6.2이닝 동안 2실점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윌 워렌 저는 양키스 선발 중에서는 사실 좀 만만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미네소타를 6.2 2실점으로 묶는다든지 이거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빠따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난 그래갖고 워렌이 싸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낮 경기 때도 안 좋습니다. 지금 후반기 때 세인트루이스는 메이저리그 전체 OPS 꼴등이고 낮 경기 때는 더욱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 방어상으로도 세인트루이스는 낮 경기 때 OPS가 많이 처박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뭐 한 중위권 정도 되는데 낮 경기 때는 OPS가 많이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겹치길래. 그리고 양키스는 전반기 때는 낮 경기 때 좀 오바세가 심하다든지 경기력이 좋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간다면은 그냥 저는 요즘에 양키스가 빠따 분위기도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빠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사실 선발은 미콜라스가 그렇게 막 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뭐 양키스 쪽으로 이 경기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좀 양키가 마음에 들긴 하네요. 예, 다음 이제 컵스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아사드랑 히니가 붙어요. 자, 아사드 원래 이제 컵스에서도 선발로도 작년에 몇 번 나왔었고 막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보통 이제 정규 선발로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오프너 다음에 쓰인다든지 롱맨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요즘에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복귀전에서도 4이닝밖에 안 던졌고 이후에 벤 브라운 이 친구도 원래 선발이었었잖아요. 벤 브라운이랑 아사드가 같이 이렇게 페어링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마 오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사드가 아마 긴 이닝을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전부 좀 두각을 보여줬지만 방어율도 3.05, 3.73으로 괜찮았었지만은 올 시즌은 이제 갓 복귀를 한 상태고 길게 끌고 가긴 조금 어려운 걸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츠버그 역시 제가 여기 흰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오늘 이제 물로진 스킬을 오프너로 쓰고 아마 그 이후에 흰이가 들어갈 것 같아요. 히니도 사실상 지금 이제 선발을 잘렸습니다. 초반에 10경기 동안 2.91로 굉장히 잘했지만은 이후 14경기를 6.82로 휘어놓은도 엄청 늘기도 하고 완전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히니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지라 그래서 아마 오늘 양팀 다 이런 선발상으로는 조금 변화가 많이 있을만하다. 예측이 잘 안된다. 기본적으로 예측하기에 되게 불편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매번 컵스가 되게 언더세가 요즘 많이 심해요. 그리고 승리도 많이 쟁취를 못하고 있는데 피츠버그도 요즘에 많이 못 이깁니다. 그냥 7경기 동안 뭐 1승 6패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사실 이 정도 경기면은 굳이 뭐 역배를 볼 건 없을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뭐 언더라든지 컵스의 승리 그 정도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 경기예요. 프리랜드랑 이제 크리스 맨시라는 선수가 붙을 것 같다는데 애리조나는 안 그래도 이제 뭐 트레이드로 켈리까지 내보내기도 하고 코빈 번즈 누워있고 이러면서 선발이 되게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데스클라파니까지 또 이제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런 친구도 저런 친구도 올리는 것 같아. 크리스맨 말고도 뭐 케이시 켈리라든지 그동안 이제 좀 롱맨 역할을 했었던 우드포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누가 나오든 간에 사실은 그냥 메이저리그랑 거리가 좀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 맨시랑 켈리 이런 애들이 좀 마운드를 지킨다면은 그거는 애리조나 상당히 좀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인데 콜로라도의 프리랜드는 지난번 경기에서 조금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7이닝인가 먹고 그랬었는데 저는 여러 차례 이 친구의 이런 성적과는 별개로 프리랜드가 나오는 날이면은 콜로라도의 뭐 역배 같은 것들을 한번 도전해볼 법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 선발 투수가 변화가 많은 복귀 선발이라든지 신인 선발이라든지 그동안 못 봤던 애들이다. 그러면은 조금 사실 선택하기는 복잡한데 이 크리스 맨시라는 선수도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보였거든요. 이 중에 한 번 막 6자책가량 한 경기 그거 말고는 최근 9경기 동안 아주 꾸준하게 잘해주긴 했었어. 근데 뭐 한마디로 그거는 마이너리그급의 선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선발이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컨디션 OPS 상으로는 콜로라도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많이 오르고 애리조나는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애리조나가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수도 많이 못 뽑았고 0승 4패에다가 2.75점으로 좌한 선발에다가 이제 원정일 때는 약했고요. 콜로라도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쿠어스 필드라는 명성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못 뽑았지만은 콜로라도의 위치를 생각하면 많이 챙겨간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기도 한번 배당 대비 이게 애리조나가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다. 콜로라도의 뭐 역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어스의 특성상 저는 그냥 진짜 많이 도전한다면 역마인 같은 것까지도 보고 싶은 뭐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샘프 대 템파베이입니다. 로건 웹이랑 페피오고 자, 저는 여러 차례 지금 샘프가 홈 경기에서는 정말 좋지가 못하다. 최근에 홈에서 16경기 1승 15패예요. 어제 경기도 져버렸고 그 전날에도 역전패를 당했다. 이런지라 야, 샌프란시스코 이런 홈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팀의 이제 에이스죠. 로건 앱이 나오고 로건 앱은 보통 원정보다 홈에서 확실히 좋은 면모가 있는 투수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로건 앱이 나오면 샘플을 좋게 볼만 하지만은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템파베이의 페피오 역시 이 친구도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거든요.
페피오는 특히나 얘도 이제 올 시즌에 피홈런이 26개로 2위 그룹에 있습니다. 라텔 다음으로 이제 많은 피홈런을 맡고 있는 그런 이제 좀 위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정 가니까 피홈런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리그에서 가장 피홈런 파크 팩터가 적은 구장이기도 해요. 페피오의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구장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지라서 요즘에 사실 페피오도 제구력이 좀 들쭉날쭉하고 방울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건 있는데 조건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홈에서 좋지가 못하고, 요즘에는 낮 경기 지표도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최근에 17경기 중에 3승 14패로 3승밖에 없었다. 햄패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는 양 팀이 지금 이제 최근 30경기 동안 득점을 가장 못 뽑은 28등, 29등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샌프가 후반기 때 리그에서 지표가 가장 안 좋은 팀입니다. 7승 19패. 요즘에 특히 그냥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와일드카드 바라볼 만한 팀이었지만 지금 그냥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다, 팀 사이클 상으로는.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지표 따라갈게요. 제가 어제도 그냥 무지성으로 템파베이 역배 보겠다 이랬었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웹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샌프의 마지막 이제 홈에서의 승리가 덩카이웨이가 나오고 불펜데이를 누렸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웹이 나오든 어쩌든 간에 지표 따라가 보겠다. 기록 한번 이용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템파베이의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슬렉스 대 천사, 스프링스랑 소리아노인데 예측하기 어렵죠. 어제 경기는 이제 천사가 최근에 10.5경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오바가 많이 있었다, 뭐 그런 거였는데 어제 경기에 깨졌어요. 9점 나가지고. 그리고 스프링스 대 소리아노, 이 구도면은 양 팀에서는 선발이 꽤나 괜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스프링스 잘하고 있다가 지난번 경기 템파한테 3.1이닝 만에 뭐 사실점으로 안 좋은 경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소리아노도 오락가락이 되게 심하다. 최근에 한 6, 7경기가량 기복이 엄청 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다저스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대신에 여태까지 어슬렉시스한테는 6경기 동안 6.86으로 상당히 안 좋은 면모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어슬렉시스가 살짝 까보니까 어슬렉시스가 보통은 빠따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후반기 때 지금 전체 3등인데 낮 경기 때는 좀 많이 빠지기는 하더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언더 같은 거? 그 정도만 보고 싶네요. 오늘 기록이 뭔가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어려운데, 저는 뭐 언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굳이 따지자면 저는 어슬이 앞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슬도 빠따가 오락가락 많이 하죠. 낮 경기 때 안 좋다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언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 팀의 명성 대비 선발 상태는 좀 괜찮은 날처럼 보이네요. 자, 다음에는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글래스노랑 다르비슈. 보통 이제 글래스노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요즘에 그래도 뭐 한 7이닝가량 먹는 경기가 있기도 하고 나쁘진 않아요. 다르비슈도 되게 오락가락 하는데 지난번에 샌프 상대로 6이닝 실점으로 또 한번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다르비슈는 다저스 상대로 굉장히 강해요. 뭐 작년에도 이제 그 포스트 시즌에서도 아주 잘했었던 7이닝 경기를 2번이나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글래스노우도 샌디에고한테 셉니다. 최근에 24년에만 2번 7이닝 경기를 2번이나 했거든요. 다르비슈도 다저스 애들 209타석이나 만나가지고 194 정도로 상당히 잘했는데, 글래스노는 83타석의 샌디에고 애들을 128로 굉장히 요리를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상 상태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경기도 좀 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샌디에고는 리그에서 낮 경기 성적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낮 경기를 17경기 중에 14번을 이겼었고 지금 5연승 달리고 있고 14승 중에 11번이 마인이었습니다. OPS가 전체 2등 수준으로 확실히 좋아진다. 방어율도 원래 지금 전체 방어율 1등인데 낮 경기 때는 더 좋아져요. 1.60으로. 그래서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은 샌디에고가 다저스보다 좋아 보이는데, 당장 이제 어제 경기에 이런 일이 있었었죠. 어제 이제 2회 만에 다저스가 그 CJ를 괴롭히면서 5대0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저스는 안타 하나로 5점을 얻었어요. 이날 완전 개판이었었습니다. 볼넷을 진짜 많이 줬잖아, 시즈가. 몸에 맞는 볼이라든지 뭐 개짓거리 많이 하고 이랬는데, 반대로 샌디에고는 안타를 4개나 뽑았지만은 얘네들이 주루사로만 3번 뒤졌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냥 샌디에고가 스스로 져준 셈이에요, 다저스한테. 이런 경기를 한지라 정말 중요한 매치인데, 양팀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향방을 가를 만한 그런 맞대결인데, 샌디에고가 그동안에 이런 좋았던 모습들을 전혀 못 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가지 지표로는 저는 샌디에고를 좋게 볼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대신에 뭐 선발로서도 그렇게 뭐 크게 앞서는 건 없고, 지난번에 경기 내용이나 여러가지로 물론 샌디가 이제 불펜상으로는 많이 우위에 있지만은 그거를 활용할 건덕지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샌디가 경기를 좀 리드를 해야지 그런 좋은 불펜을 꺼낼 텐데 그런 환경이 안 갖춰지더라고.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배팅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 샌디를 좋게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거를 생각을 해도 지금 샌디에고가 저짓거리 하면서도 지는데 굳이 뭐 가고 싶지는 않네요. 언더 같은 거는 좀 생각해볼 만한 것 같지만 한 점차 게임?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샌디의 승리를 바라고는 있는데 배팅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점차 게임이나 뭐 언더가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선발 상태 보면은 뭐 언더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샌디에고가 낮 경기 때 졸라게 세다 이것만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치 대 시애틀, 클레이 홈즈랑 커비가 붙는다고 합니다. 자, 어제 시애틀은 브라이언 우가 또 한 번 6이닝 이상을 먹어주고 퀄리티 스타트를 작성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매치의 신인 선발한테 아예 시애틀이 틀어막혔어요. 어제 이제 맥클레인이라는 친구한테 그냥 완전 싸먹혀가지고 시애틀이 참 얘네들도 갈 길이 바쁜데 아메리칸 리그 지금 그 와일드카드에서 보스턴한테 밀렸거든요. 2등으로 떨어졌어. 휴스턴이랑도 격차가 조금 나고 있고 이래서 시애틀이 참 갈 길이 바쁜데 어제 한번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츠 내셔널리그에서 그 와일드카드 3등이죠. 3등 그 자리를 뭐 신시내티가 추격을 하고 있다. 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그 전까지 2승 14패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살짝의 리드를 갖고 있었고 소토가 잘 막아준다든지 여기다가 에드윈 디아즈가 2이닝을 6아웃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매치한테 정말 담비 같은 이런 승리를 선물했어요. 매치가 그래서 뭐 그동안 2승 14패를 달리다가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냈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만큼 내일은 에드윈 디아즈를 쓸 수가 없고 여전히 빠따적으로는 답이 없는 상태다 이런지라서 지금 클레이 홈즈거든요. 홈즈도 여전히 3점대 방어이긴 하지만은 처음에 14경기를 2.87로 출발한 반면 최근에 10경기는 5.10이기도 하고 제구가 무너진다든지 특히 요즘에 이닝도 못 먹고 아쉬운 면모가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반대로 이제 커비 올 시즌에 지난 이제 한 2년 동안에 비해서 이닝 대비 볼넷 내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 있긴 합니다만은 시즌 초반에 이제 복귀하면서 고전했던 거 말고는 요즘에는 6이닝 이상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코비가 좋았을 때의 모습들 제구만 조금 삑사리가 나고 있지 코비가 좋았을 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선발은 확실히 시애틀이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시애틀도 신인 선발한테 맡길 만큼 안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이 경기는 이제 유일한 밤 경기이기 때문에 시애틀은 낮 경기 때 굉장히 약한 면모가 많이 보여지는데 밤 경기일 때는 투타 지표상으로 양팀 다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이제 평이한 매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근데 시애틀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싶긴 하네요. 어제 이제 매치가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를 끊어내긴 했는데 저는 일단 뭐 선발상으로는 차이가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치가 이제 좀 안 좋은 분위기에 끊어낸 거 그거는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렇다면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살짝 뭐 보도록 할게요. 선발상으로 나는 커비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제도 비슷했어요. 어제도 브라이언 우가 신인 선발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고 봤지만 시애틀이 빠따적으로 해결을 못 해줬는데 그러면은 뭐 언더가 편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시애틀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